지은 지 58년째. 15년간 방치되었던 피해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주위분들은 15년 동안 여기에 비어 있으니 어쩌면 좀 흉물스럽죠. 여기에 뭐 고라니가 튀어나오고 뭐 사투개 튀어나온다고 할 정도로 여기가 숲이었으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죠. 어떤 집을 선택하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선택을 하면 정말 집은 예쁘게 갖고 나야 나도 좋고 이것도 좋고 내가 이 지역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귀촌하고 나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사실. 귀촌의 장점치고는 너무 사소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삶의 질은 쑥 올라갔습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이 정말 100을 놓고 봤을 때 100% 바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 접해보는 생활이지만 다 신비롭고 할 때마다 그 성취감이 대단해요. 얼른 물감을 칠하고 싶고 물감을 칠하면 완성을 해서 빨리 걸어놓고 싶고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설레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날이 새는 게. 사시사철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시골 생활. 흙이 좋아서 남편을 막 졸라가지고 이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요. 흙을 만지면 만질수록 흙이 주는 기쁨이 엄청 큽니다. 내가 쏟은 정성만큼 얻어지는 게 많고 그래서 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연고도 없는 곳이지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림과 손글씨를 통해 소통하는 기쁨도 생겼죠. 우리가 도예지에서 얻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여기서 나누어주고 이게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귀촌한 사람들이 아마 특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는 곳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것은 귀촌이 준 선물. 인생이라는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가는 부부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탁 트인 넓은 평야가 반겨주는 곳 해남. 사람 사이에도 인연이 있는 것처럼 집과도 인연이 있나 봅니다. 연고도 없는 해남에서 찾은 정겨운 우리 집. 좋은 아침. 좋은 아침. 문을 열어놓을까? 네, 열어놓으세요. 와, 오늘 날씨가 되게 맑네. 서리가 막 많이 오더니. 아침이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곳. 집에서 그저 몇 발자국만 걸어 나오면 되는데요. 손님이 찾아오는 공방이기도 하지만 부부만의 공간이기도 하죠. 사실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더니 그래서였을까요? 아니면 공방이 생겨서였을까요? 아내 금자 씨도 나이 60이 넘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승철 씨의 실력이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술에 재능이 있어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관련된 일을 했는데요. 그조차도 IMF를 겪고 삶에 치이다 보니 점점 멀어졌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최고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는 뭐 살기 바빠서 그리는 걸 못 봤어요. 딴 일을 했으니까. 다른 일 해가지고. 근데 여기 귀촌해가지고 하고 싶었던 그림이나 그리면서 살자 해서 사실 이 집 매매할 때도 구입할 때도 이거 공방 자리가 있어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 집 아니면 안 된다고 그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쪽으로 이사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시작한 게 저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처음부터 공방을 열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건 아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사실. 같은 취미가 생긴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더욱 깊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덕분에 더욱 행복한 노년을 이어가고 있죠. 공방이라는 게 물론 이제 뭐 영업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제 아내도 사실은 같이 살면서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어도 그림 한번 그린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공방이 따로 떨어져 있다면 아마 지금도 그림을 안 그릴 겁니다. 근데 우리 뭐 문 하나만 열면 신발을 안 갈아 신어도 문 하나만 열면 바로 공방이라서 뭐 시간만 세면 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고 굉장히 거기에 매력을 느껴요. 과거에 제가 그림 그렸던 것도 더 이렇게 생각도 나고 해서 또 해보니 역시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끝까지 제가 이 길로 갈 거로 마음 먹고 지금 작품 활동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귀촌하면서 생긴 또 다른 취미이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은지 아빠, 좀 지저분한 거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저기 네, 저쪽에 나무 가지를 물 오르기 전에 좀 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전가위로 되겠어요?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이건 될 것 같아. 내가 힘들어서 못하는 거는 당신이. 어우, 잘 잘라진다. 요거는 어때? 요것도? 요걸 자를까? 그거 자르세요. 이것도 말 잘 듣는다. 그럼 뭐 자를 것도 없네 이제? 네, 없어요. 워낙 이제 그 동안에 많이 잘라서 얘는 상추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겨울 내내 이렇게 났고 깨진 항아리를 이사 오면서 버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쓰레기만 가져왔대요. 저희한테 이런 거 가져오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이게 참 예뻐요. 이런 것도 요도 항아리 주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그냥 씌워놓으면 뭐 이 잔디가 여기를 다 못 살게 굴어요, 꽃들을.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 꽃이 그 사스타 데이지예요, 얘가. 그래갖고 하얗게 키가 이만큼 크는데 정말 예쁩니다. 한상이에요, 이게. 이거 핫토에 나오는 2번. 그러니까 2월에 2월 메조꽃이에요. 지금 벌써 2월이 왔다고 이렇게 군데군데 피고 있네요. 근데 한 4월까지 피는데 얘도 아무튼 예뻐요. 정말 꽃 한 송이만 피워도 그냥 남편한테 와서 보라고 이렇게 꽃이 피었다고 서로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힐링이 되더라고. 와, 또 이렇게 이거 필 때가 됐다고 그러고. 꽃이야 그저 자연의 이치에 따라 피고 지는 것뿐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면 삶은 참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정원을 가꿉니다. 승철 씨는 또 그런 아내가 보기 좋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죠. 덕분에 계절 따라 각기 다른 멋을 풍기는 부부의 정원입니다. 일단은 내가 즐겁잖아요. 하는 일이. 1년 전에 사이가 딱 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있다가 갔어요. 혼자 와가지고. 그러면서 첫날은 딱 오더니 어머님 아버님은 무슨 재미로 뭐 하시고 여기서 사세요 그래요. 그러더니 가는 날은 와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잠잘 시간도 모자라시네요. 그랬어요 우리 사이가요. 근데 사실 잠잘 시간도 쪼개서 자야 될 정도로 하고 싶은 열정이 많습니다. 그림도 그려야지. 일단은 뭐 꽃밭을 예쁘게 하려면은 정말 철 받고 가면서 부지런히 머리도 써야 되지만 손놀림도 해야 되고. 15년간 방치된 흉가는 이렇게 멋진 집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덧 귀촌 4년 차. 살면서 조금씩 주인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이웃 주민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담장을 굉장히 낮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급적이면 예산도 줄이고 또 그래서 인분을 안 쓰고 제가 직접 짜서 했거든요. 그러느라고 울타리가 좀 엉성하긴 한데 거의 그 배꼽 높이 정도로 해서 쭉 이렇게 울타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분들도 안 해보기 좋고 또 저희도 바깥에 지나는 분들이 있으면 인사하기 좋고 뭐 이렇게 해서 이웃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문도 이 옆에 보면 저렇게 창살문이 있는 거는 저쪽에 현관에 있던 문짝이었는데 그거를 빼서 저희가 이제 대문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의외로 주변 분들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낮은 울타리 덕에 아름다운 정원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요. 이제 이런 화단도 워낙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제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도로를 해놓은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시골이니까 너무 이렇게 막 블록으로 만들고 이런 거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하고 얻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했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이쪽이 제 작은 텃밭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쪽파를 심거나 아니면 상추를 심거나 해서 자급자족 하는 거예요, 이걸로 다. 하다못해 이런 데까지도 이렇게 비운 공간 없이 제가 이런 걸 다 심어 먹으니까 정말 생활비가 안 들어요. 작은 텃밭에서 가꾸는 채소들은 눈도 입도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석가래도 보면 너무 이뻐요. 볼 때마다 보면 정말 석가래가 이쁩니다. 이거는 일반 그 한옥이 아니라 과거에 좀 있던 분의 집에 석가래를 갖다가 쓴 거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목적하는 건 뭐냐면 좀 빈티지한 분위기, 옛날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 석가래 말고도 여기 전선도요 일부러 애자를 넣었어요. 이거 하니까 이것도 뭐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 집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촘촘하게 짜여진 석가래는 집의 분위기를 살려주는데요. 덕분에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집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여기서 시골에 살아도 도예지 못지않게 누가 아파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사실 처음 본 집은 흉가나 다름없었습니다. 15년이나 방치되어 산짐승이 출몰하던 집이지만 이상하게 어떤 집이 될지 그림이 그려지더랍니다. 그렇게 살릴 건 살리고 버릴 건 버리면서 차차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활용도는 높은데 굳이 신축을 하자면 평당으로 따지잖아요, 가격이. 그러면 뭐 저희가 한 것보다 공사비가 1.5배는 들어요. 땅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살리는 게 유리하다. 신축은 특히 요즘은 건축법이 워낙에 까다로워지고 조건이 뭐 좀 많이 심해져서 쉽지 않습니다. 또 저는 디자인하면서 봤을 때도 시골이라는 자연에 이렇게 버텨 사는데 주변이 좀 옛 정치가 있는 동네인데 내가 뭐 이렇게 양옥으로 아니면 슬라브로 해서 하얗게 해갖고 예를 들어 그런 데가 있거든요. 지어놓는다 그러면 그 집만 눈에 보여요. 그 집만.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역시 뭔가 좀 이질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좋으면 과거에는 집을 속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지어주는 게 최고죠. 집 한켠에 마련한 작은 공방. 주말마다 고정적으로 찾아오는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어서. 예.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아이고 얌전하게 오니까 좋네. 맞죠? 쟤는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이렇게 보면 얼마나 기울인 거 봤지? 이렇게 기울어지잖아. 네. 기울인 대로 그대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긋는 거야.
그럼 이제 봐봐. 이제 여기하고 만났어. 그럼 여기가 점이 되지 이것처럼. 네. 그럼 여기서 다시 또 각도를 보는 거야. 그렇지. 응. 자, 그대로 가져와서 자, 고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 표시 이렇게 했어. 쭉 그어봐.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심스럽게 선을 긋는 아이의 얼굴이 제법 진지합니다. 1대1로 수강생의 실력과 눈높이에 따라 지도하니 만족도는 최상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는 법이죠. 다양한 수강생들이 모이는 그야말로 동네 사랑방이 됐습니다. 딱 선생님한테 오면 휴대폰을 보는 것보다는 휴대폰을 놓게 되고 선생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내 마음, 내 생각 속이 힘들고 뭐한 거를 선생님한테 풀고 가는 느낌? 그 느낌이 들게끔 하는 분이라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30년 넘게 그래픽 디자인 일을 했던 승철 씨는 수채화, 캐리커처,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 다 양념이 됐으니까 붙여주라고? 어라? 방금 전까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던 수강생은 어느새 주방에 와 있습니다. 시골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맛있는 요리가 돼가고 있어. 그 호들갑 떠는 거 오늘 먹고 싶다고. 조금 자제하면은 아주 이쁜 딸이 되겠는데. 이거 빼면 매력 없어요. 집으로 홀라당 뒤집어 놓고 가요. 이렇게 주말에 와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들어서 폭풍이 잤네. 호들갑 덕분에 더 맛있게 배추전이 익었습니다. 뜨끈한 떡국도 한 대접 푸짐하게 담아내는데요. 금자씨 손맛으로 한상 차려집니다. 달큰한 배추전은 아이 입에도 딱. 가족을 가리켜 식구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음식을 같이 먹는 사이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수업을 받으러 왔다가 선생님 집에서 식사까지 함께 한다는 건 바쁘게 사는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시골이니까 가능한 따뜻한 풍경입니다. 자유롭게 드나드는 소통방? 무슨 말이냐면 꼭 그림이 아니라 뭐 차를 마시든 뭐 가끔은 참 속상해서 그냥 와서 화풀이 한다고 막걸리 한 병 들고 와서 막걸리 한잔 하든 또 뭐 그림도 못 그리다 와서 낙서라도 하고 내가 한번 그림이라도 그려볼래 하든 누구든지 저는 받겠다는 거죠. 그분들이 와서 그냥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저는 역할이라고 봐요. 이 공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하나가 목표고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해남에서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땅끝이라는 이름이 궁금해 찾아온 해남. 해남에 살면서 부부의 삶이 달라졌고 부부가 들어오고 나서 해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 갑자기 교회는 무슨 일일까요? 맨 처음에 여기서 수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성전에서 수업을 한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예수님한테. 그래가지고 여기 식당 자리 이렇게 이거를 선뜻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뭐 그 쓰레기로 아주 가득 찼었어요. 그 잡다한 뭐 나무 토막 같은 거. 그거를 우리 선생님이 다 저하고 둘이 이걸 떼내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림 미술관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는데요. 불 켜세요, 불. 이렇습니다. 불을 켜자 다양한 그림 작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공간은 초라할지 몰라도 미술관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림들.
모두 승철 씨 제자들의 작품입니다. 수준이 있죠. 네, 수채 위주로 하는 건데 이게 3년 배운 분들이 하신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거 그린 분들이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이 그린 분들이 평균 잡아 60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다 노인분들이죠. 그냥 보면 젊어 보여도 굉장히 좀 나이도 있고 한 젊어야 이제 뭐 한 50 후반 뭐 이런 딱 한 분들이라 사람이 55반. 이렇게 그림을 저도 그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60. 이렇게 그림이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림을 그리기에 늦은 나이는 없었습니다. 귀촌에서도 여전히 바쁜 부부. 들어요? 다른 점은 여기서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겠죠. 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데 지금은 평생학습관을 안 하고 해남교육재단이라고 해요. 거기서 운영하는 주관하는 문화 프로그램 중에 캘리그라피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강료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해남문화재단에서 지원을 강사를 해주고 주민분들은 이제 편안하게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잘하는 모음 자음을 할 겁니다. 모음 자음. 이렇게 긋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어야 된다. 아래로는 이렇게 그어야 된다. 이렇게 긋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으면 어떻게 되냐면 획이 이렇게 잘려 보여요. 이 두께 때문에 이렇게 그어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모양, 붓이. 그죠? 그러니까 아래로 그을 때는 이렇게. 그럼 가로로 그을 때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세워서 하고. 써보세요. 순식간에 교실 안에는 정막이 가득합니다. 온전히 글씨 쓰기에만 집중하는 수강생들. 글씨 쓰는 일이 이렇게나 재미있는 일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쓰다 보면 어느새 잡생각은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선생님 항상 조금 가족같이 대해주시고요. 인자하시고 좀 너그러우시고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나무라지 안 하고 계속 꾸준히 가르쳐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우는 동안에 가면 갈수록 더 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시골에 그런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문화를 뭐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사랑방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글씨를 쓰고 공유가 되니까 되게 그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함께 하는 게 되게 좀 좀 이렇게 기다려지죠. 그 시간이. 예.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일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던 승철 씨. 해남에 와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고 또 그를 통해 기뻐하는 수강생을 보는 것. 승철 씨가 귀촌에서 얻은 가장 큰 혜택일 겁니다. 내가 이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건 높은 위치가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이거를 이쪽에 와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거. 만약에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좀 얕은 생각을 해서 좀 더 이득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요즘은 시골 사람들 다 합니다. 그런 거 버리고 그냥 소통을 잘하고 좀 손해본 듯하게 해도 오히려 지역분들이 그 마음을 아는지 더 잘해줘요. 그런 게 아마 이런 지역 살면서 우리가 도의지에서 얻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여기서 나누어주고 이게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귀촌한 사람들이 아마 특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해남으로 오길 참 잘했다 늘 생각하는 부부. 아름다운 자연이 큰 역할을 합니다. 차를 타고 조금만 나서면 이렇게 그림 같은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 물론 함께 걸으니 더욱 좋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칠하지 말고 그 옆에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럴 경우는 저 반짝거리는 걸 어떻게 저거를 표현할 거야? 칠하지 않고 어떻게 안 칠하고 어두운 데만 할 거냐고. 그럴 때는 그런 마스킹액 그러니까 이게 뿌려 야 묽게 해가지고 그래서 칠하면 고기는 안 묻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여러 번 좀 해봐야 돼. 그냥은 잘 안 되고. 그림 이야기는 빠질 수 없는 화두. 같은 취미를 갖고 걸어가고 있으니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인생이란 점을 찍어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점이 연결되어 미래에 어떤 그림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 바쁘거든요. 여기서도 할 게 많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즐기는 게 여기 있는데 왜 굳이 올라가서 뭘 즐긴다고 갑니까? 몇 번 가도 힘들어요. 기차를 타고 가도 그렇고 자동차를 끌고 가도 그렇고 가서 잠을 자는 것도 그렇고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보면 조용히 시골에서 묻혀 살고 싶어요.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이 높은 맑은 하늘을 보면서 내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 지내는 게 최고의 내 나머지 인생인 것 같아요. 조금만 부지런하고 조금만 깨어 있으면은요 시골에 와서도 얼마든지 정말 더해지 못지않게 어떤 행복 지수가 높이 이렇게 격을 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배울 것도 많고 노후에 여가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나이 드시면 무조건 시골로 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셔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예쁜 꽃도 좀 심으시고 그렇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걸 이용해서 삶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흰 도화지를 무서워하면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부부는 인생을 모험이라 생각하며 오랫동안 꿈꿨던 귀촌을 실행했습니다. 그렇게 해남에 하나의 점을 찍고 나니 하나씩 또 다른 점이 연결되어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가는 중이죠. 여러분의 인생 도화지에는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